안녕하세요. 2019년 4월 30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또한 생방송은 카카오TV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 소식에 따르면 알레그리 감독은 다음 시즌 램지를 어떻게 기용할 것인지 이미 다 정해놓았고 이에 따라서 디발라가 유벤투스를 떠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디발라가 유벤투스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칼초 메르카토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아스날과의 계약이 완료된 후에 유벤투스로 합류하는 것이 확정된 램지에 대해서 알레그리가 이미 그를 어떤 롤로 기용할 것인지 결정했다고 하며 알레그리는 그를 4-3-1-2의 포메이션에서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뒤에서 지원할 1의 자리로 기용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고 이는 디발라가 유벤투스를 떠나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디발라가 저번 시즌에 참 좋은 경기 아니지 저번 시즌에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 호날두가 오면서 자리를 좀 잃어버린 게 아무래도 팀을 떠날 가능성이 생기는 뭐 디발라가 만약에 매물로 나온다면 요것도 재밌는 부분이죠. 디발라가 진짜 매물로 나온다면 뭐 원하는 팀이 엄청 쏠쏠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알레그리가 이 팀을 계속해서 이어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것이고 뭐 현지에서도 콘테가 새롭게 뭐 유벤투스 가면서 더 높은 자리, 그러니까 결국엔 챔스를 우승하는 꿈을 다시 꿀 것이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뭐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과 사이가 안 좋았죠. 시즌 중반에도 한번 싸웠으니까. 네, 좀 풀렸다라고는 하는데 뭐 일단 알레그리가 선수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사실이니까요. 네. 알레그리가 선수를 케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고 선수들이 대가리가 커서 까부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네. 다음 소식은 스카이 스포츠 소식에 따르면 피르미누가 바르셀로나의 1차전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허더스필드전 승리 이후에 리버풀의 감독 클럽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피르미누가 트레이닝을 완전히 평소처럼 다음날 소화는 했지만 그 당시 훈련은 높은 강도의 훈련이 아니었으며 세트피스 상황이랑 몇 가지 것들만 연습을 했었는데 이 다른 트레이닝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부상은 지난 훈련 상황에 있었던 일이며 피르미누가 근육 쪽에 약간 느낌이 좀 온다, 여기 좀 걸리는 게 있다 라고 말을 해서 공식 진단 결과를 말해주자면 피르미누가 현재 지금 근육 부분이 좀 약간 완전히 손상 입은 건 아니고 좀 찢어져 있다 근육이. 예, 그렇게 판단했대요. 뭐 단어 중에 이 클롭이 말했던 단어 중에 찢어졌다 라는 부분, 그 부분만 조금 빼보면 모든 부분이 정상적인 컨디션이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없고 일단 우리는 그를 지켜볼 것이며 만약에 피르미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 중에서 최선인 쪽만 생각해서 우리는 그 선수에 대해서 출전이나 아니면 뭐 비출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말이 아니라 이제 주중이었죠.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넘어가는 경기였으니까. 근데 그 경기에 피르미누가 뛰지 못했다라는 것은 안 나왔잖아요, 결국에. 선발로 이제 스터리즈 나왔었는데 그 경기에 피르미누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확실히 리버풀에게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대요. 네. 잭슨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뉴스할 때 이렇게 블라블라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번에 다 물어봐 주시면 싹 털고 가죠. 네. 왜냐면 이게 녹화가 되는 거라. 네. 아니면은 이따가 나중에 뉴스 끝나고 물어봐 주실래요, 혹시? 시간 되시면? 네. 그래 주시면 제가 다 싹 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그렇게 뭐 문제 내고 답 다 낼 거면 네. 많이 싹 다. 네, 안녕하세요. 뭐가 이렇게 저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 다음 소식 가볼게요. 물음표는 뭐죠? 저는 그럼 느낌표를 드리겠어요. 저는
저는 잭슨님에게 느낌표를 2개, 이렇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기 2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싹 다. 원래, 뭐, 궁금해 미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랖이죠. 다음 소식은 레알 마드리드는 라비오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라비오 사진에 왜 얘가 나왔지? 요비치 나왔지? 요비치가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요비치 뉴스로 다시 가볼까요? 네. 요비치 에이전트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 관한 뉴스입니다. 레알과 바르셀로나는 현재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와 요비치의 에이전트는 요비치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소문을 반복적으로 언론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은 요비치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이용된 것이며 바르셀로나는 가격이 현실적이라면 요비치를 영입하는 것에 흥미로운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양측이 앞서 대화했을 때는 요비치의 가격이 5천만 유로 정도.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5천만 유로? 이것도 좀 비싼데? 라고 했었지만 매 주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선수의 가격이 인상이 되었으며 마지막 회의는 한 달 전에 열렸고 그 단계에서 프랑크푸르트는 8천만 유로, 결국 1035억까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요비치를 원했었지만 그 가격을 듣는 순간 요비치의 영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레알 마드리드도 요비치의 에이전트를 만났는데 그 회의는 요비치의 에이전트들에게 의해서 언론이 또 유출이 되었고 이 선수의 치솟은 이적료로 인해서 레알도 한 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아예 이 선수의 이적을 배제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만 이 선수에 대한 영입에 철회를 한 거래요. 다음 소식은 좀 전에 하려고 했던 이 라비오. 레알 마드리드는 이 라비오와의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가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알은 라비오와 계약을 맺지 않을 것입니다. 라비오가 많은 돈을 요구하고 라비오가 아닌 폴 포그바, 캉테와 같은 다른 타깃에 집중하려는 지단의 욕구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며 6월에 계약이 만료될 때 라비오가 파리를 떠날 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후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목적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잠재적 관심 클럽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끄면서 여름 이후 그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다가올 수 있다. 그 불확실성이 점점 더 라비오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네. 라비오가 처음에는 바르셀로나를 가네, 맨시티를 가네, 저기 아스날도 관심이 있네, 레알도 관심이 있네 했지만 결국에 라비오에 대한 관심은 지금은 없다. 다른 팀들이. 하지만 라비오는 이 파리에게 항명을 하면서 또 팀에서 뛸 수가 없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점점 더 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아스날의 데니 웰백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관심으로 뉴캐슬과 에버튼이 진하게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뉴캐슬은 데니 웰백을 영입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고 합니다. 뉴캐슬이 데니 웰백을 노린다라는 것은 임대해온 론던을 사올 수 있는 가격을 지불하지 못할 것 같으니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 웰백에게 주급을 좀 더 챙겨주는 선에서 이 선수를 쓰자. 잉수저를 쓰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에버튼 또한 마찬가지인데 에버튼도 생크토슨을 데려왔지만 생크토슨을 다시금 재판매할 것으로 보이고 재임대라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를 이제 웰백으로 메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에버튼 또한 자유 계약으로 그를 영입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그는 시즌 아웃되기 전까지 5개의 골,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웰백 좀 크게 다쳤죠. 이번 시즌 진작에 나가게 됐고 다음 시즌 전에 빠르면 좀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웰백의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뭐 아직 확실하게 팀을 찾은 건 아니고 관심 정도니까요. 오피셜 뜨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오피셜 뜨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다음 소식은 마르카의 호세 펠릭스 기자가 전하길 레알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으며 브라임 디아즈는 여름에 클럽을 떠나 임대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맨시티에서 레알로 이적한 브라임 디아즈는 지네딘 지단이 그에게 준 기회를 이용하는 데 성공을 했었지만 이번 여름에 임대로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임 디아즈는 지단 감독이 부임 후 4경기에 출전을 했었고 특히 마지막 경기였던 헤타페전이 가장 그에게 인상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였으며 그러나 이 레알 입장에서는 최고의 유망주만을 영입하는 영입 정책에 따라 브라임 디아즈는 최고 유망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의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분류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구단은 브라힘이 레알을 떠나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레알에 남아서 경기를 뛰고 싶다고 했지만 아마도 다음 시즌에는 팀을 임대를 떠나 레알에서는 보기 어려울 듯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임 디아즈가 이번에 이제 맨시티에서 레알로 이적을 했지만 레알에서 사실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임대 가서 많이 뛰는 게 중요하죠.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 부상에 관련 메디컬 리포트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레알 마드리드 의료팀에서 벤제마에게 실시한 메디컬 테스트 결과 그는 왼쪽 대퇴부 대퇴골의 부상이 발견되었으며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벤제마의 시즌은 이미 끝난 것으로 판단되었고 아마 벤제마는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서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벤제마가 최근에도 부상이 있었고 최근에 벤제마가 너무 잘해서 벤제마드리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벤제마드리드 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벤제마가 거의 원맨팀 같이 팀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벤제마까지 나오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오늘 새벽에 또 라이오 바예카노하고 경기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지는 바람에 챔스는 나가겠지만 지단이 복귀한 후에 팀의 동기부여가 잔뜩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패배를 더더욱이 겪고 있습니다. 지단 감독이 와서 처음으로 패배했던 팀은 이 발렌시아죠. 네. 자, 다음 소식은 폴 스콜스가 솔샤르를 보조하기 위한 새로운 직책으로 맨유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맨유의 관계자들은 클럽에 알려지지 않은 직책에 대해서 이 44살의 전 올드햄 감독이자 토토충인 스콜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라고 하며 솔샤르는 이번 여름에 대규모 스쿼드 개편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코치진 또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트로에 따르면 현재 넘버 2인 마이크 펠란 이제 솔샤르의 화면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빡빡이 그 아저씨가 거의 전술적 코치인데 이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왼쪽이 빡빡이 대신 그 자리에 스콜스가 들어갈 수도 있다, 부임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이 펠란은 수석 코치직을 떠나서 맨유의 첫 테크니컬 디렉터 로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스콜스가 솔샤르의 이 수석 코치 자리인 오른팔이 될 기회를 제의를 받게 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맨유가 퍼기경과 함께한 영광의 날들을 보낸 이 스콜스를 다시금 데려오는데 필사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콜스가 축구계, 최근에 감독을 잠깐 맡기도 했지만, 축구계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멀다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축구 쪽에서 계속해서 코치님과 감독을 했던 것도 아니고, 네, 오래 잡지도 못했고. 진짜 일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러다가 부산처럼 3두 정치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근데 부산 정도 성적 거두면 괜찮죠. 근데 그것도 아니니까 심지어. 근데 뭐 또 맨유 팬들 중에 좀 꽁꼬님처럼 나는 스콜스가 와서 좀 예전에 애들 좀 잡아주고 겸사겸사 잡아주고 솔샤리 옆에서 같이 고통도 분담해주고 행복은 또 나눠받으며 옛날에 이제 또 이 과거의 연가를 이끌었던 이제 멤버들이 이제 좀 이제 그보다 높은 자리에서 이 맨유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그것도 기대할 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 좀 말도 많았던 사람이고 저는 저 같으면 오히려 그 기강일 이런 거 잡을 거면은 아싸리 진짜 퍼디난드한테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퍼디난드 같은 스타일을 차라리 퍼디난드 와가지고 애들 막 이렇게 목소리도 퍼디난드 되게 무서운데 막 그러면 엎드려 뻗쳐 빠따 한다 둘 셋 넷 이렇게 해야지. 스콜스 뭐 되겠어요? 응? 퍼디난드 데려와야지. 우리 학교 정보쌤 주던 아재방 방송도 진짜요?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맨날 맡기만 했지 제대로 도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저의 선생님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요. 아무튼 정보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지 보통 학교에서? 제가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는 정보 선생님이라는 그런 이제 직책이 있었나? 선생님 중에 정보쌤? 정보석 쌤은 알아도 정보 쌤은 모르겠는데 내가 컴퓨터? 컴퓨터 쌤. 컴퓨터실 관리. 그런 거구나. 저도 컴퓨터실 관리 선생님 아는데 맨날 그 뭐지? 그 무슨 개벽다구 같은 거 긴 거 갖고 다녔어요. 맨날 그걸로 애들 때렸거든요. 심하게 때린 거 아니고 그냥 애들 이제 엉덩이나 툭툭 건드리면서 네. 재밌게. 왜냐면은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점심 빨리 먹고 맨날 그 지오피아 채팅방 가가지고 네. 채팅으로 그거 하는데 바쁘니까 선생님이 이제 자기 이제 그 나와바리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너는 뭐 하는 거야? 아닙니다. 뭐야 봐봐. 이 치워봐. 하면은 이제 채팅방 가면 이제 채팅 꺼주고 컴퓨터 꺼주고 네, 그런 거 이제 해주셨죠. 네. 오랜만에 생각나네. 정보쌤이 또 들으신다고 하니까 혹시 정보쌤이 이거 들으시면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풀친으로 제가 소정의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맨유에 스콜스가 갈 수도 있다. 네, 그 얘기죠. 손흥민은 주말 경기에서 풀타임을 보냈지만 토트넘, 웨스트햄에게 패배하면서 새로운 홈구장에서 첫 번째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사진이 크네요. 네, 죄송합니다. 토트넘이 웨스트햄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풀타임 출전해서 개인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에 도전을 했으나 득점에 실패했고 토트넘은 이제 4월 27일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에서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0대1로 졌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승점 70점이 됐고요. 맨유와 비긴 첼시가 승점 차이를 1점만 좁혔기 때문에 여전히 두 팀 간의 3위, 4위 차이는 2점 차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4위권 안착에 먹구름이 낀 상태라고는 하지만 6위하고 토트넘과 4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경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점 차면 우리가 한 경기 반이잖아요. 한 경기 반이라는 것은 1승 1무.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좀 여유로워요, 생각보다. 여기 기사에는 먹구름 끼었다고 하지만 손흥민이 그래도 다른 팀보다 남은 이제 그 경기에 비하면 좀 여유롭죠, 사실. 이 토트넘은. 그러니까 토트넘은 강제적으로 이제 챔스에 나갈 것이다.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이제 4위 싸움이 가장 지금 센 거죠. 4위 싸움이 이제 토트넘은 거의 놔줘야 되고, 맨유냐, 그 다음에 이제 첼시냐, 아스날이냐, 요 상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남은 경기 안 보고 그냥 남은 상황만 봤을 때는 첼시가 좀 유리하죠. 그러니까 아스날과 그냥 점오 차이인 것 같아요. 점오 차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상황. 이날 경기에서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초반에 그 손흥민이 왼쪽 이 박스 사이드에서 이제 좋은 슛을 가져갔지만 파병스키가 잘 막았던 거. 그거 하나밖에 손흥민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흥민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이날은 그냥 안 되는 날이었던 것뿐입니다. 제가요 어제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나서 잠깐 이제 그냥 스포티비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볼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샤워 끝나고 잠깐 머리 말리고 몸 말리고 이제 바디로션 바르고 이제 제가 이제 로션이 말라야 되니까 가만히 볼 거 없어 보고 있는데 마침 어제 스포티비에서 그게 하더라고. 그 챔피언스리그 그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 그 경기를 1차전부터 같이 보여주는데 내가 이 경기 보면서 느꼈어요. 진짜 맨시티를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정말 뚫기 힘들어하는데 손흥민이 그 두 경기에서 1차전 합계에서 1차전은 이제 결승골을 넣었고 2차전에는 팀이 나갈 수 있는 이 두 골을 넣었잖아요. 정말 잘하더라고. 경기력이 정말 좋더라고. 그러면서 아 손흥민이 이제 그냥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서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선수가 좋은 선수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정말 해외에서도 거의 월클급 가까이 보고 있는데 웨스트햄 한 경기 가지고 너무 말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비판할 수 있죠. 아 너무 못했어. 풀타임 뛴 것도 용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비하적인 글들이 많더라고. 내가 봐도 못했지만 진짜 그 맨시티를 그 37 아니 몇 개 팀이야? 17개 팀이 18개, 19개, 20개, 20개, 19개 팀이구나. 19개 팀이 이제 맨시티를 힘들어하는데 그 중에 두 경기에서 3골을 박아 넣었는데 너무 또 비아냥되더라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막 그 경기 못했다고 하면 이제 손흥민 팬들도 맞아 그 경기 못했어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야씨 맨시티는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갑자기 잘한 경기를 갖고 오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얼마나 잘했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거는 싸우자는 거지 누가 봐도 그렇게 말하면 또 못한 경기 또 가져오고 또 이쪽은 또 잘한 경기만 가져오고 그런 거지. 그냥 한 경기만 판단하면 되는데 와가지고 이러면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싸움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보통 그 200~300개씩 댓글 달려요. 손흥민 싸운 경기 이제 약간 포텐글에는 근데 너무 싸우더라고 진짜 과하게 싸우더라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 봤을 땐 너무 과하게 실드 친다. 한쪽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좀 세게 욕한다. 이렇게 막 그거가 싸워가지고 보기도 귀찮아. 아무튼 저는 뭐 그분들이 뭐라 해도 할 말 하겠습니다. 이날 별로였어요 진짜. 별로 이 풀타임 뛸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주어진 게 나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손흥민의 지금 입지고 현재 토트넘 상황이다. 왜냐면 손흥민 솔직히 이전같이 상황이었으면은 아무리 지금 몸이 좋아도 다른 애 섰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쓸애가 없는 거야. 얘를 뺄 애가 없어.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가 그만큼 이제 인정받는 거야. 얘를 남겨두면은 얘가 케인처럼 뭐라도 하나 해주겠지. 마지막에 에릭센처럼 뭐라도 하나 해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점 하나, 안 좋은 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굳이 이거 가지고 뭐 한 시즌 내내 뭐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한 시즌 내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날 경기만 안 좋았다, 별로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싸우더라고. 난 그렇게 심하게 싸울 줄 몰랐어, 솔직히. 그렇게만 생각합시다. 자, 이제 또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 이 무리뉴 감독 영입에 대해서 관심을 드러낸 또 하나의 클럽이 나타났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다음 부임 후보 클럽으로 미넨과 파리 등이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 와중에 올림피크 리옹의 장 미셀 올라스 회장이 프랑스 카날 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무리뉴를 데려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말하기를 저는 무리뉴에 대해서 정말로 좋아합니다. 우리 팀에 비해서 무리뉴의 급료가 너무 높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무리뉴와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예전부터 그를 우리 팀에 데려오고 싶어 했던 꿈이 있었고 그가 우리 클럽에 오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리뉴 이전에 이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무리뉴가 이전에 이제 까날 플러스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말하길 5번째 리그에서 우승하고 3번째 챔피언스 리그 재패를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까날 플러스니까 이 프랑스 리그를 아마 한번 언급을 한 거겠죠. 무리뉴가. 그 5번째 리그는 포르투갈,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을 말한 건데 이 네 대륙을 다니면서 이걸 말한 거고 5번째는 아마 프랑스지 않을까. 뭐 프랑스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려면 유럽 리그일 테니까 아무래도 프랑스가 가능성이 높겠죠. 뭐 독일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또 말을 한 적이 있었고 현재 리옹을 이끌고 있는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이 계약이 이번 시즌까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이번 시즌 끝나면 재계약이 없다면 그냥 물러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그 감독의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과연 클럽과 무리뉴 감독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그 클럽은 리옹을 말하는 거예요. 프랑스 내에서는 현재 이것이 최대 관심사이며 현재 리옹은 승점 62점으로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유로파 리그를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챔피언스 리그는 4경기 남은 상태에서 릴과 6점 차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릴이라는 팀이 현재 리그에서 2위예요. 파리에 이어서. 근데 이제 남은 경기가 몇 경기가 남지 않은 4경기인가? 프랑스가 지금 4경기 남아 있는데 남은 경기가 그 정도에서 6점 차는 쉽지가 않죠. 릴도 아무래도 이제 상승세다 보니까. 그래서 리옹이 뭐 쫓아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노리치 시티가 승격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캐로우 로드에서 블랙번을 상대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그렇게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승격을 확정짓기 위해 단 1포인트만 그러니까 무승부만 해도 승격이 확정되는 것이었고 그들은 블랙번을 상대로 승리한 후에 결국 이 승격이라는 것을 쟁취해 내었습니다. 네, 노리치 시티 경기를 제가 이번 시즌 꾸준히 정리해 준 분이 진짜 있어가지고 의미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위고 요리스. 네, 진짜 로스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노리치 시티가 다시금 올라왔네요. 네, 올라오게 되었고 이 선수들도 그렇고 이 경기 스타일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노리치가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 시원시원하게. 중거리 쫙쫙 날리는데 중거리 쫙쫙 꽂히고, 네. 그 팬들이 가서 즐기는 축구, 그러니까 뭐 지더라도 즐기는 축구 이런 거 보기 좋은데 이런 팀들이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1부 리그에 올라와서 안 돼. 그게 그렇게 하고 싶지. 당연히 자기들 그렇게 이어가던 그 신나는 축구를 하고 싶지. 근데 안 되니까 다들 포지션을 수비형 축구로 바꾼단 말이에요. 왜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지면서 0포인트를 가져가느니 지저분하게 막으면서라도 1포인트를 가져가서 승격했으니까 잔류를 하자. 라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포지션 좀 바뀌는데 요리치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요리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리치는. 정말 경기 시원시원하거든요, 진짜. 이거 이브리그 그 유튜브 가면은 이 하이라이트라도 볼 수 있어요. 이거 매 경기마다 노리치 경기 보시면은 거진다 뭐 이제 1위를 거의 확정 지은 거니까 보시면 진짜 시원시원해요.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라와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왕이면은 제가 올 시즌은 놨기 때문에 다음 시즌 그냥 저의 바람이 있다면 노리치 시티 원정에서 우승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같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노리치 시티 저 경기장 가가지고 저기서 확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놈의 위고 좀 그만 들어야지 진짜. 올 시즌 안 될 것 같고 올 시즌 글렀어요. 그 뭐랄까 훈바로 끊듯이 네. 요리치는 요리치를 끊는다. 관중석에 제라도 앉아있고 우는 거 아니야, 막.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친구가 그 뉴캐슬에서 뛰다가 뉴캐슬이 강등됐을 때 그러니까 승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는데 본인이 네덜란드 리그에 가게 되면서 밀려나겠죠. 돌아와서도 이제 뉴캐슬에서 이제 뛰지 못했고. 이 친구 이름 뭐였지? 얘 네덜란드야? 얘 이름 뭐였지? 예전에 머리가 더 길었어. 근데 머리 좀 깎았더라고, 보니까. 얘는 뭐였지?
얘는 뭐였더라?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갑자기. 아, 이 네덜란드 얘 그때 팀쿠를 쿠를 맞을 거예요. 쿠를이 내 기억이 맞다면. 예. 아무튼 얘가 그때 돌아와서 다른 데 잠깐 막 임대도 갔었고 했었는데 정착된 데는 노리치에서 정착을 했더라고. 나름 뭐 결국에 뭐 좀 안 좋은 상황을 이겨내고 네, 다시 올라오네요. 아무튼 노리치 시티는 축하합니다. 네. 진짜 처음에 다시 아마 다음 시즌도 카카오가 EPL을 중계한다면 그 리버풀과 노리치 경기를 중계하게 될 텐데 거기 또 얼마나 위고 할지 벌써 그때 되면 이거 데자뷰인가? 왜 이렇게 위고를 많이 하지 사람들이 막 오자마자 막 위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벌써부터 막 보이네. 그때 뭐 데자뷰 같이 느낄 것 같은데 중계할 때 이거 어디서 느꼈지 내가 이러면서. 자, 다음 소식은 호날두가 클럽 커리어 통산 600 헛골, 600 헛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르팅 리스본, 맨유, 레알, 유벤투스에서 함께 이제 달성한 거고, 리스본에선 5골, 맨유에서는 118골, 그다음에 레알에서는 450골, 이제 유벤투스에서는 27골을 넣으며 600 헛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인터밀란을 상대로 자신의 클럽 통산 600골을 달성시켰고, 호날두는 피아니치의 도움을 받아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호날두는 같이 600골,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600획골 고지에 달성하고 있던 메시보다 한 발 빠르게 클럽 통산 600헛골을 달성했으며, 메시는 598골을 성공시킨 상태입니다. 다만 호날두는 메시보다 2년 빨리 프로에 데뷔했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메시가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쫓아가고 있는 거죠. 네. 3대 리그 정보국을 인정 안 할 수 없다. 3대 리그는 잉글랜드,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리그 우승은 되게 적은 편이었죠. 뛴 거에 비해서, 그죠? 하지만 리그 우승 분명히 했었고, 맨유에서 했었고, 유벤투스는 또 가자마자 가서 했으니 3대 리그 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진 나 어디서 구해놨을까? 딱딱 맞춰서 구해놨나? 신기하네. 사리는 맨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말하길 첼시에 계속해서 남아있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질문이 당신에게 시간을 첼시가 더 준다면 첼시를 맨시티나 다른 우승 후보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자 그는 말하길 나는 2시즌만 나에게 시간을 준다면 우리가 그 팀들에게 근접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시즌 만에 내가 그 팀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자신이 나폴리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나폴리는 그 전 시즌에 유벤투스와 승점이 24점이나 밀리는 시즌을 보냈었는데 첫 시즌에는 9점밖에 밀려있지 않았었고 그 다음 시즌에는 6점, 그 세 번째 시즌에는 4점이 모자랐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격차를 완전히 메꾸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세 번째 시즌이 끝났을 때 우린 아주 근접해질 수 있었으며 나는 우리가 예측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린 지금과 다른 스피드로 볼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물론 공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며 볼의 움직임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거면은 캉탈 좀 내리고 조르지니도 내리고 정말 괜찮은 좀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써야지. 조르지니오 그렇게 쓰면서 볼을 빨리 운반하고 싶다, 운용하고 싶다. 그러니까 게임 스피드를 더 올리고 싶다라는 건데 조르지니오 상대로 어떻게 더 게임 스피드를 올리냐? 뭔 수로? 이해가 안 되네. 응? 풀백들은 막 느려 터져가지고 막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뭐 생각하는 게 있겠지. 아, 그치. 하긴 프리미어리그가 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이제 팀이 이제 돌아가는 리그이기 때문에 세리아처럼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나는 근데 그 본인이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이거는 왜냐면은 스탯 자체가 이제 유벤투스가 이탈리아 리그에서 완전히 최강의 군림자인데 그 안에서 나폴리로 계속해서 이 승점차를 쫓아가게 되면서 4점이라는 이 간극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거는 대단한 발전이죠. 나폴리에 대한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 그 발전을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축구에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해도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첼시가 여기서 이 사람을 더 믿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야 웃기지 마. 아저씨 하는 그 축구가 이게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안 보인다. 우리는 어차피 뭐 지금 영입 금지 징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는 오히려 영입 징계 금지가 떨어지면 사리 감독으로 가도 괜찮겠다. 오히려 반대로. 근데 만약에 영입 금지 징계가 좀 완화되고 조금 이제 선수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다면 그러면 또 뭐 바꾸라고 뭐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네 또. 내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라. 아무튼 첼시도 잘하길 바랍니다. 네. 뭐라 말을 못 하겠네요. 알아서 잘하겠죠 뭐. 근데 난 사리 감독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난 괜찮은 것 같아. 몇몇 정리하면 좀 나아지겠죠. 제이든 산초는 샬케 관중이 던진 라이타에 맞았습니다. 175번째 레비어 더비에서, 레비어 더비는 이제 샬케랑 이 도르트문트 간의 이제 더비 명칭인데, 이 레비어 더비에서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는 골 세레머니 도중에 샬케의 팬이 던진 라이터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독일 경찰이 형사 고소가 접수가 되어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워낙에 또 살벌한 더비라. 저번에 우리 방에 와서 어떤 분이 무슨 소리 하냐고, 독일 팬들이 얼마나 얌전한지 아냐고, 질서정연하다고. 질서정연한 이 독일 팬들이 경기 후 충돌하면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도르트문트 팬은 이제 빠딸 들고 와가지고 지금 막 사람 때리려고 해서 이거 날카로운 거 뭐야? 네, 아주 훌리건이 없다던 그 독일 팬이 오셔가지고, 네, 복면 마미손이에요? 복면 쓰고 오셔가지고 무기 들고 와가지고, 야씨 이제 빤치도 아니고 무기. 얘도 벨트로 후려보려 했지만 이거 빠따도 삐죽한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찔리면 꽂히는 거. 이 무서워가지고 애들 봤죠? 이 손 봐요, 손 봐. 이 손 봐, 이거. 이 무서움에 지금 다 살겠다고 얼굴은 안 된다고. 이거 얘 벨트 푼 애도 이거 봐봐.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면은. 응? 175번째 레비어 더비 종료 후에 양팀 팬들은 결국 충돌을 했고, 독일 경찰은 페퍼 스프레이 등을 뿌리면서 양팀의 팬들을 떨어뜨려 놨으며, 이 경기 후에 4명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이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도르트문트의 이게 이거 뭐라 하지? 복면 같은 거? 이 복면 같은 거 갖고 여기 보면 안경 같은 거 고글도 쓴 거 같아 보니까. 벨트도 엄청 도르트문트야. 누가 봐도 뛰다가 벨트 걸리면 도르트문트 팬인 거 다 알겠어요. 오히려 다른 팀 팬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되게 정직하다. 의외로 되게 정직해. 누가 봐도 이 그 도르트문트 팬인 걸 알려주면서.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어디서 이런 걸. 아니 여기 칼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칼날이고 여기가 손잡이인데 잘못 잡아서 손 날라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 손 날라간 거 아니에요 지금? 손 다 날라갔을 것 같은데, 여기 칼날이고 여기가 손잡이 같은데 여기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손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아, 너무 웃기다. 얘네들도
제정상 애들은 아니야. 얘네들도 복면 쓰고 이거 한 거, 얘네 봐봐. 다 복면 쓰고 얼굴 가리고 한 거 봐. 얼굴이 보이면 안 되는 애들이거든. 얘네들도 뭐 하려고 했는데, 정말 미친놈이 나타난 거죠. 그 미친놈 위에, 완전 미친놈. 알죠? 원래 약간 정신 나가는 위에 더 정신 나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 더 정신 나간 애들이에요. 네. 일당백이 아닙니까? 얘 일당백이. 얘 지금 보면 완전. 혼자 가서 혼자. 아, 대박이다, 진짜. 자, 다음은 네이마르가 그 이제 컵대회 끝나고 시상식에 올라가는데 관중과 충돌을 하였습니다. 꾸푸드 프랑스, 이제 우리나라 치면은 뭐 그냥 에페컵으로 보면 돼요. 네, 해외로 쳐도 그냥 에페컵으로 보셔도 돼요. 네. 구강컵인 에페컵. 네. 이 꾸푸드 프랑스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가 시상식으로 이동하던 중에 관중과 충돌했으며, 한 관중과 네이마르가 대화를 주고받더니 네이마르가 관중을 향해 손을 뻗었고 주변에서 제지하에서 더 이상의 큰 소란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이마르 뒤에 있던 19살의 무사 디아비가 이 상황을 중재하면서 상황이 중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완빠지 먼저 때리고 네이마르 빠졌죠. 네. 좀 전에 저 상황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네이마르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충돌된 당사자의 영상이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왔습니다. 네이마르에게 얻어맞은 사람이 이제 이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가 매우 좋지 않은 말을 했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말 했대요. 부폰이 지나가면, 오, 부폰, 이 정신 지차 같은 새끼. 그 다음에 키르자가 올라가면, 너 같은 새끼는 파리에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 베라티가 지나갈 때는, 이 꺼져, 이 인종차별자 새끼야.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가 지나갈 때는, 이 병신 새끼, 축구를 좀 더 배워와라. 라고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영상에 들어보면은, 더 심하게 욕설을 했는데 제가 이 정도로 그냥 저기 한 거예요. 네. 원래는 이게 풀려면 더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저 양반이 한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맞았어야 됐어요. 저 말리지 말고 그냥 네이마르 돈 많으니까 진짜 한번 호되게 턱주가 같은 데한테 쳤어야 되는데 아쉽네. 정신지차는 왜 얘기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에요, 저 새끼? 네. 네이마르가 한번 이 꿀주먹을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이마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면서 사과를 한 상태고, 현재 저 동영상에 나왔던 당사자, 그러니까 헛소리한, 인종차별도 하면서 헛소리한 저 사람은 현재 네이마르 상대로 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대요.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마 파리 팬이겠지. 파리 팬인데 이거를 파리가 뭐 아시겠지만 이 크푸드 프랑스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승부차게 져가지고 준우승했어요. 그 준우승했으니까 아마 그거에 화가 나서 이 자기의 성질을 건들지 못하고 부폰이 지나가면 뭐 정신지차 같은 새끼 뭐 그러면서 큐리자 보고는 너 같은 놈에게는 인사 받고 싶지 않다 막 아니면 베라티 지나갈 때는 뭐 인종차별자 하면서 막 말하면서 뭐라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맞을 짓 해서 맞으면은 괜찮은 거 없나? 저거는 진짜 맞아야 되는데, 저거는 말로 해서 안 돼요, 저런 사람들은. 체벌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선수들에게 못된 말 했으니까 때릴 수는 없고, 진짜 어디 가둬놓은 다음에 벽 보고 서 있으라고. 옛날에 그 군대 제가 영창을 안 가봤지만, 항상 궁금해가지고 제 선임한테 항상 물어봤어요. 영창 가면 뭐예요? 그러면, 몰라. 영창은 뭐예요? 진짜 너무 궁금해 그래요. 몰라. 영창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씨 벽 보고 서 있어. 벽 보고 맨날 앉아 있어.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벽 보고 맨날 앉아 있었대요. 자신은. 네. 그런 거라 시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벽 보고 앉아 있었대. 그런 거라 시켜야 돼. 너무 궁금했어요. 뭐 하는지.
벽보고 맨날 앉아있을 때. 그래서, 벽보고 맨날 앉아있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선임 동기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내 옆에 서가지고, 왜 집에 안 가요? 왜 나만 동기 아니에요? 몰라. 동기잖아요. 동기 다 집에 가는데 언제 내일 가요? 몰라. 2주 뒤에 가는데 계속 옆에서 맨날 밥 먹고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진짜. 밥 먹고 맨날 옆에 앉아가지고 언제 가는 거예요 대체? 나랑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나 옆에만 가면 그냥 무조건 부른대. 재밌었는데 진짜 착했거든요. 그사님 왜 영창 가는지는 알긴 아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좀 너무 그냥 개인적인 얘기고. 네. 근데 착한 손님이었어요. 생각나네요. 나한테 맨날 너 때리고 다시 영창 가서 너 갈 때 같이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선임이 이거 보고 있다면 뭐 그 선임이 축구 스포츠 자체를 안 좋아해가지고 나랑 하는 얘기가 맨날 뭐 사회에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만 많이 했었는데 그 선임 혹시라도 이거 보고 있다면 연락 좀 주십시오. 햄 연락 좀 주세요. 연락도 안 되고 다들 모르는데 연락처도 요즘에 접니다. 너무 웃겼다.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맨날 가기만 몰라 이랬는데 진짜. 제가 좀 전까지 소리 안 나왔죠. 좀 전까지 소리를 켜놓은 줄 알고, 네. 저 혼자 이야기하면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소리가 없네. 라고 하셔가지고, 마이크 껐구나. 네, 미안합니다. 아까 오자마자 말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카카오 TV랑 그다음 트위치에서 저녁 10시에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가 저녁 8시에 하다가 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시간 약속을 지키고 그러려고 저녁 10시로 바꿨어요. 네. 그 10시로 바꾼 이유는 평일 같은 날은 야구 중계도 해야 돼가지고 그거 끝난 거 10시니까. 네. 그리고 또 준비하는데도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녁 10시에 방송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저녁 10시에 해야 되는데 더 일찍 할 수도 있으니까 더 일찍 하게 되거나 더 늦게 하게 되거나 하는 거는 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커뮤니티가 어딨냐? 라고도 물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이제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알람이 또 갈 거예요. 유튜브를 데이트를 가볼게요. 가보시면 이 뭐냐? 너무 귀엽다. 나중에 봐야지. 나 요즘 강아지 미쳤거든요. 네. 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커뮤니티 보이시죠 여기. 커뮤니티 가보시면 오늘 같은 날도 저녁 10시에 정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글 올렸죠. 네,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매일 오시기 전에 한번 보라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해 놓으면 알람 가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있으면은 4,900명이 가까워요. 네, 5,000명이 되면 이벤트 합니다. 막! 이벤트 합니다. 네, 이제 이 뉴스로 가볼게요.
로즈가 말하길 자신은 샬케로 그리고 맨유로 떠날 수도 있었던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토트넘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으며 하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내가 토트넘을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다른 클럽들과 접촉을 했었고 토트넘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즈는 월드컵 후에 포chettino에게 전화를 걸었고 포체티노가 말하길 뭐 네가 팀을 떠날 수도 있고 나는 네가 남았으면 좋겠지만 대신에 네가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대가리 받고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으며 이번 시즌 자신은 왼쪽 미드필더도 뛰었고 풀백, 윙백, 중앙 미드필더로도 뛰었고 그 때문에 자신이 팀에서 매우 가치 있는 선수라고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데니 로즈가 팀의 주급 체계와 이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에 포체티노와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로즈가 말하길 포체티노 감독님은 항상 자신을 감싸주고 용서해 주려고 하며 그는 자신의 삼촌이 돌아가셨을 때도 가장 먼저 자신에게 다가와 줬고 찾아와 주신 분이라고 말하며 현재 자신과 포체티노와의 관계는 최고다, 최상이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또 그 부분이 또 이해가 돼요. 제가 이걸 영상을 못 봤는데 그 화면에는 그 로즈 얼굴이 정말 반의 반도 안 나왔네요. 말을 해주셔야지. 몰랐잖아요. 네, 이 정도 나왔어야지. 그래도 너무 안 나왔네. 아무튼 뭐 관계도 좋고 이래저래 뭐 다 좋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난 약간 청개구리는 아니고요. 난 로즈가 되게 좋은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풀백으로서 솔직히 로즈가 제 개인적으로는 빠른데 공격 템포도 잘 잡고 올라가서 크로스도 좋다고 생각해. 다만 얘는 그 다 좋은데 수비의 본분이죠. 내려올 타이밍, 내려와야 되는 타이밍 그걸 좀 몰라서 그래. 그걸 좀 몰라서. 그거는 뭐 좀 약간 뭐 수비 프리시즌 가면서 난 좋다고 봤어요. 내가 아무래도 K리그를 많이 봐서 그런가? 난 K리그 풀백들이 크로스 보다가 비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다가 얘 크로스 보면은 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물론 얘한테 비교 대상이 자꾸 로버트슨이나 이런 애들을 다 갖다 붙이면 로버트슨은 거의 뭐 지금 역대급 풀백의 공격력을 보여주는데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냥 레길론 쓴다 생각해요. 레길론도 올라가서 안 내려오더만. 얘 정도는 괜찮다니까. 그리고 내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느 순간 내가 축구를 모르는 게 있다. 내가 축구를 못 보는 게 있나 보다. 왜냐면 얘가 평소에 그 훈련할 때 미치는 거야. 선수들이 너무 과하게 많이 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킥은 트리피어가 훨씬 유명해. 훨씬 유명하고 훨씬 잘 차고 보여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로즈 쪽으로 계속해서 공이 간다라는 거. 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맨 처음에는 로즈가 사회생활을 기똥차게 잘하나? 뭔가 막 경조사 같은 거 엄청 잘 따지고 막 선수들 막 그 생일 되면 12시에 바로 전화해주고 막 이런 스타일인가? 했는데 그쵸, 위치 선정도 좋고 공을 줄 수밖에 없는 데 있어요. 항상 보면은 항상 그래. 그러니까 공이 와. 근데 과하게 얘가 보면은 약간 주인공병이 있어요. 자기는 철저하게 이 어시스트나 패스로 도움을 주려고 해야 되는데 지가 뭐 윙포드처럼 막 뚫고 올라가서 막 이것저것 다 하려더라고. 그런 욕심을 좀 버려야지 본인은. 그리고 이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체티노도 뭐 마지못해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봐봐요. 벤데비스 왼쪽에 넣어놓고 얘 올려 쓰잖아. 그러니까 공격력 쪽에서는 마음에 드는 게 분명히 있는 거야. 분명히 마음에 드는 게 있나 봐요. 네. 뭐 좀 그러니까 쓴다고 봐야지 뭐. 네. 토트넘 이게 이 사진일 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토트넘은 현재 아약스전을 앞두고 중원이 완전히 붕괴가 된 상태입니다. 포체티노는 웨스트햄전이 끝나고 몇몇 선수들이 부상의 상태가 이제 컨펌이 됐는데 얀 베르통어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며 하지만 해리 윙크스는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시소코도 검사 예정이지만 불확실한 상태이며 아약스전에서 나올 수 있는 삼선을 보면
현재는 에릭 다이어, 완야마, 올리버 스킵, 데니 로즈가 이 중원에서 뛸 수 있는 이 마지막 이제 유력한 자원들이라고 합니다. 완비스카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제 선수죠. 네. 윙크스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러니까 윙크스가 결장할 것으로 보이며 시소코도 이 결장이 거의 유력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소코 훈련에 복귀했대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제 생각에는 시소코를 선발로 쓸 수도 있겠지만 뭐 후반에 급하면 이런 식이지 않을까요? 너무 빠르게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아직 경기가 2경기 남았는데 아니 또 챔스도 또 쓸 거면 더 많이 남았다고 봐야겠죠. 네.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진짜. 모르죠. 봐야죠 알죠. 아마 내일 되면 또 다른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또 내일 또 다른 얘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영국 BBC에서 보도하길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살라의 이 시신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초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에밀리아노 살라의 시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진이 온라인에 올려져 있어서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며 그 살라의 시신은 비행기 사고 2주 후 비행기 잔해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도르세 경찰 대변인이 말하길 살라의 시신으로 이름이 붙여진 사진이 SNS상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가 됐으며 사진을 올린 그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살라의 가족들에게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태고 그 가족들은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도르세 경찰 입장은 현재 사건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여러 기관과 협력해 사진의 출처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청 무서워요. 진짜 엄청 무서워. 심지어 목이 없어. 그러니까 막 그 알죠? 뭐 저는 고어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고어물 영화, 고어물 뭐 게임 이런 거 다 안 좋아하는데 진짜 고어물이에요. 엄청 무서워요. 보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아마 진짜 막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정말 엄청난 뭐랄까 이 영화 제작에 관련된 뭐 고어물 만드는 사람 정말 리얼한 막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만든 그냥 뭐 그런 마네킹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리얼하고 진짜 무서워요. 저도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사진을 열면 여러분들이 약간 뭐랄까 트라우마? 아니면은 진짜 단이드 트라우마나 아니면은 뭐 되게 뭐 식사를 하시던 분 중에 막 정말 막 밥맛 떨어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시신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체가 그래서 안 가졌어요. 보려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이거 막 살라 시신으로 뭐 그 구글 검색해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뭐 나는 너무 궁금하다 하면은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살라 아버지도 며칠 전에 그 심장마비를 그러니까 이게 고인 이 집이 살라가 이렇게 안 좋은 일 겪게 되면서 정말 정말로 많이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체계가 아버지도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진짜든 아니든 간에 이런 거를 SNS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인간 이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게 거짓말이어도 그 나쁜 거짓말이고 정말 진짜여도 미친놈이고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좀 심하지 않나? 바르셀로나가 레반테를 꺾고 리그 우승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승 기쁨은 잠시 바르셀로나 모두가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준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발베르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승을 차지해서 정말 기쁘다. 그러나 다음 주 다가오는 리버풀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선수들을 독려했습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는 우승이 결정되는 경기에서도 주축 선수들을 벤치에 두면서 리버풀전을 대비했으며, 예를 들어서 뭐 후반에 나오긴 했지만 뭐 메시나 그다음에 갑자기 또 이름이 부스케츠도 쉬었었죠. 네, 잠깐이지만 벤치에서 이제 쉬다가 출격을 또 했고, 메시를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로 투입하며 발베르데 감독은 메시를 리버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45분은 뛰어야 했고 라고 했지만, 이날 경기력 자체가 메시 없으니까 전반전이 개똥이었어요. 뭐 이 경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메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걸 알겠는데, 이날 쿠르투아 한다. 쿠르투아 아까 기사를 봐가지고 쿠티뉴가 선발 나왔는데 쿠티뉴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정말 너무 똥이야. 핵똥. 아우. 그래서 덴벨레도 별로였고, 그리고 그 바로 전반전 끝나자마자 나오더라고요. 그냥 시작할 때, 후반전 시작할 때 나오는데 뭐 말은 이렇게 했네. 그 리버풀전은 우리에게 큰 테스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경기를 대비시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리버풀 출신의 수아레즈는 리그 우승 타이틀은 항상 어렵지만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증표이며, 우리는 리버풀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한다. 리버풀을 상대로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를 펼쳐야 한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이 메시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나서 뭐 메시가 정말 나이가 먹고 은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면 이 팀을 누가 이끌고 누가 할지, 뭐 그때 되면 또 새로운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음바페한테 돈을 질러가지고 음바페를 데려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메시 없으면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선수들 다 과거 아니면 현재 다 한따까리 하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뭐 이름빨도 있고 나름 뭐 다 국가대표에다가 이 국가대표 들어가면 다 중요한 선수들인데, 왜 메시만 빠지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다니까 진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그러니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네. 아마 메시 없는 경기를 안 보시면 저런 말 할 수 있죠. 메시 빨리 국대 갔냐? 메시 빨리 국대 간 거 아니죠. 메시 오히려 라키티 같은 애들은 잘해요. 하지만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잘해. 자기들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잘해. 자기 역할에서. 하지만 메시 없을 때 보면은 뭉쳐놓으면 이상해요. 네. 그리고 저런 분들은 이제 안 보신 분들이죠. 경기를. 자, 다음 소식은, 그쵸, 이번 시즌만 해도 몇 번 질 뻔했죠. 수지는 안 돼요. 수지는 지금 챔스에서 골도 엄청 이전에 넣었고, 그냥 그러니까 수아레즈라는 사람 자체는 되게 멋있는 선수고, 수아레즈 본인도 말했어요. 내가 유일하게 메날도 근처까지 갔던 사람이다. 그 말도 난 틀리지 않다 생각하는데, 수지는 그냥 최근에 안 좋았던 게 한두 해도 아니고 그냥 좀 됐어요. 근데 개인적인 골로 나눠보자면 괜찮아요. 잘해요. 그리고 골 장면도 아직까지도 가끔씩은, 야, 제가 아직도 저런 골 넣네? 라고 할 정도의 괜찮은 골도 있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경기, 왜 그렇게 높은 토너먼트 올라가면 힘을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내가 수아레즈가 아니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 자, 다음 소식은 손흥민이 반칙으로 인해서 이제 사후 징계로 시즌이 마감될 수 있다라는 징계 가능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뭐 제가 말 안 해도 이거 그 장면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죠. 네, 공이랑 전혀 상관없이 이 스노드그라스인가 그 선수에게 이제 왼발에 내 발이 안 찼겠죠. 네.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발이 안착을 삥 이렇게 됐죠. 네.
손흥민이 4호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웨스트햄에게 1대0으로 패배했고 손흥민은 그 경기에서 거친 동작 때문에 4호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전반 41분 볼 경합을 하다가 스노드그라스에게 발을 밟았고 스노드그라스는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주심은 파울로 인정하지 않아서 휘슬을 불지 않았었지만 4호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이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에버튼과 풀럼과의 경기에서 안드레 고메즈가 미트로비치 공격수에게 발을 밟아서 3경기 4호 징계를 받은 바가 있으며 만약 손흥민이 3경기 4호 징계를 받게 된다면 올 시즌 리그 경기에서는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남은 경기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칼트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쉬는 건 좀 안 좋고 새 경기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쪽으로 그냥 나온다면 근데 안 나올 수도 있고 사후징계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전북 현대의 한승규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때려박으며 전북 현대가 FC 서울을 2대1로 꺾고 4연승과 함께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전북과 서울의 치열한 전설 매치. 전북과 서울에서 서울이니까 전설 매치. 이름 만드는 이 정도 이름 잘 만드는데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한테 부탁 안 할까? 이런 거 닉네임 만드는 거는 예술이에요. 전설 매치에서 한승규가 방점을 찍은 전북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전북 현대는 28일 서울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한승규의 결승포에 힘입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로 전북은 승점 3점을 추가하며 6승 2무 1패 승점 20점으로 1위를 질주했고 울산현대하고 승점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특히 전북은 4연승에 성공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렇다네요. 네, 한승규가 이날 마지막에 아직 기억나네요. 오스마르가 그 뒤에서 어떻게든 밀어보고 이것저것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승규가 등을 탁 하고 지고 그 여린 몸으로 탁 하고 오스마르 힘을 지키면서 잘 넣었더라고요. 네. 이날 경기 끝나고 팬들끼리 이래저래 좀 약간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추가 시간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또 있었고. 네. 하지만 경기는 끝났고 서울의 패배가 확정됐지만 서울은 또 최영수 감독의 필두로 팀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서울이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동점골까지 갔던 것도 대단하고 마지막에 먹긴 했지만 그때까지 집중력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네, 서울이 항상 그랬어요. 원래 서울이 끝에 잘 빌길 경기도 이제 집중력을 가져서 이기고 그 다음에 질 경기도 비기는 팀이었는데 이날은 이제 워낙에 또 전북이라는 강팀이었고 하다 보니 좀 막기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토드강 아자르가 도르트문트와 개인 합의는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드강 아자르 첼시의 에당 아자르 동생이죠. 네, 이 토드강 아자르는 도르트문트와 개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직접 밝혔지만 양 구단들의 이종 협상은 여전히 지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 VTM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아직 웨넨글라드바우와 한 시즌 계약이 남아있지만 선수 커리어에서 더 높은 단계를 밟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거짓말을 모르네. 이 부모님들이 잘 키웠네.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너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여과 없이 말해라. 첼시 아자르도 나 레알 가고 싶다. 어떤 날은 레알 가고 싶다가 어떤 날 남고 싶고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 여기 형제 자체가 정직해. 부모님이 되게 이 정직을 강요하면서 이제 키웠네.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면서 키웠나 봐요. 너무 정직해. 그럼 이런 거 다 얘기해주네.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 아무튼 선수 커리어에서 더 높은 단계를 밟아보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이제 남은 것은 양 구단 간의 합의뿐이며 그 합의에 대해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직접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 나도 솔직히 나도 그리즈만처럼 간 보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진짜로.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앞에서 뭐라 하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남들 앞에서 뭐라 하고 남들도 나 그냥 뭐라 할 때 앞에서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괜찮아요. 나 뒤에서 뭐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로. 나도 그래서 항상 앞에서만 뭐라 합니다. 대놓고. 그래서 눈치 없던 소리 많이 듣습니다. 눈치 없던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네. 앞에서 말하면 강퇴 안 합니다. 네. 헛소리라니까 강퇴하는 거예요. 헛소리라니까. 헛소리하고 여러분 헛소리하고 정직한 건 달라요. 네. 저도 개드립 치고 여러분들 뭐라 하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럼요. 저 개드립 칠 때 다 속으로 예상합니다. 아, 이 드립 치면은 되게 안 좋아하겠구나. 하지만 받아들입니다. 네. 저도 제 입으로 저는 쌉 꼰대라고 말하고. 네. 그래도 드립 쳤을 때 뭐라 하면은 그냥 웃어요. 네. 홍시만님 쿠키 9개 감사합니다. 아, 토르강. 아, 미안합니다. 저런 것도 바로 사과하지 않습니까? 아, 미안합니다. 토르강. 발음이 좀 안 좋았죠? 토르강이 맞는데, 자꾸 토드강이라, 저번부터 자꾸 그 동생을 토르강이라 하네. 아, 토르강.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토르강 아자르가 이 도르트문트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클 줄 몰랐어요. 첼시에 원래 있었잖아요, 같이. 네. 브레멘은 그 오브리그 10,000원 관중 찼다는 거 그밖에 모르는데. 첼시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메닝글라드 갔는데, 그때는 저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잘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리버풀 경기 때는 조던방 안 온다 반칙해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그렇다고. 그 무슨 말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리버풀 경기 때 그러니까 리버풀 선수가 반칙해도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난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내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몰랐던 내가 리버풀 편파 중계를 한다고? 내가? 리버풀에 대해서 제가요? 나는 오히려 까는 사람인데. 까는 걸도 선호하고 개인적으로 저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진짜 저런 소리 안 듣는 거 제일 싫어해가지고 제가 오히려 저는 욕해요. K리그든 뭐든 내가 응원하면은 근데 그 정도 안 하는데? 아, 안 아프다고 생각하면 안 아프다 그것도 그런가? 아, 내가 실리친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로. 리버풀이 겁나 과격하게 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니, 나는 그냥 사과하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 내가 그랬어요?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그랬어요? 와, 그걸 말했어요. 안 아프다 생각하면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 아니, 진짜 내가 기억이 나면은 그거 내가 사과하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뭐 여튼 뭐 보는데 또 이제 뭐랄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진짜로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알면은 맞아 그랬어요. 아, 미안해요. 이렇게 하겠는데 아, 미안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그 부분은. 근데 저번에 안 아프다 생각하면 안 아프다 이거는 기억나요. 확실하게. 내가 좀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수원 가지고 화가 안 난다면 그건 진정한 수원 팬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 잘한 건 잘했다라고 2배로 말해주고 못한 건 못했다라고 2배로 까는 사람이에요. 그게 편해요. 네. 그게 편해. 왜냐면은 그게 나아요. 그게 욕도 안 먹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일부러 내가 꺼낸 거가 있거든요. 옛날 기사 중에 그 리버풀의 어린 선수에 관련해서 못된 짓 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그렇게 난리친 것도 그게 그런 이유거든요. 네. 아무튼간에 뭐 또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때도 말해주세요. 네. 뭐 풀친 같으로 말해주면은 바로바로 더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립니다. 별하나의 추억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우리 수원 차라리 강등돼서 이임생 제발 나가고 외국인 감독 좀. 제가 그 생각이, 수원 얘기 제가 나와서 하자면, 수원이 이임생 감독이, 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대안이랑 염기훈 쓰자면은, 이 수원의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외국인 감독이 오면은 그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애를 쓰지? 그러니까 대안이랑 염기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선수인데 결국 체력적인 문제로 최근에 이제 슬슬 조금씩 점점 더 밀리고 있는데 더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그 두 선수가 필요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감독 이해를 할까 그걸 모르겠네. 차라리 좀 그 두 선수보다 좀 덜해도 더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할 것 같은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고 아무래도 염기훈은 또 수원 팬들에게는 좀 약간 다른 의미의 존재라 그런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원래 외국인 감독을 좀 많이 외쳤다가 지금은 그냥 이임생 믿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아, 긱스가 막 긱스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아 긱스를 말한 건 아니지. 이 얘기 이걸 이해를 했는데 뭐 긱스 이거부터 생각 이거 그 모습 막아 긱스 이러고 또 와가지고 또 난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오래 뛰고 본인이 좋아했으니까 수원을 다른 팀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깎고도 남았으니까 그런 거에 이제 고마움이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솔직히 K리그 통산 70, 그러니까 70골, 70개 어시스트 올렸으면 긱스 소리 좀 들어도 되지 뭐. 뭐 안 되냐? 뭐 긱스만 하면은 막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긱스 이러면서 오 도발, 오 도발 한다고 와가지고 씨. 자, 다음 소식은 노리치 시티가 아까 제가 그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확정지었다라고 말했었는데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프리미어리그 직행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3위 리즈 유나이티드가 그 경기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한 경기 남기고 5점 차로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행은 노리치하고 셰필드가 직행하게 되었다. 네, 라고 말했습니다. 리즈는 플레이오프죠, 그러면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플레이오프는 이제 3위부터 6위 팀이 3위, 6위, 4위, 5위 이렇게 해가지고 4개 팀이 쭝짱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쭝짱짱 웸블리에서 한번 단일 매치로 해가지고 그 저번에 풀럼이 아스톤빌라를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플레이오프로. 그래서 이제 리즈도 올라오려면 그렇게 올라와야 된다. 3위가 풀업 결승 직행이 아니라 3위가 6위랑 만난 거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 3위, 6위, 4위, 5위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QPR이 올라왔을 때도 6위로 떨어져가지고 윤석영 있을 때 6위에서 이제 깨고 올랐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상륙사고 맞죠? 황희찬이 시즌 종료 후에 잘츠부르크로 복귀하는 것이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1년 동안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이 황희찬이 이번 시즌 후에 레드불 잘츠부르크로 복귀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잘츠부르크에서 86경기 그러니까 86경기 29골 7개의 도움을 올렸었던 황희찬이 2019-20 시즌 다시금 이 잘츠부르크에서 활약을 할 예정이라고 네, 이 구단에서 공식 발표를 했나 봅니다. 네. 3645 붙는 거 맞고요. 이긴 팀 기도해서 맞죠? 마지막에 웸블리. 그럼요. 저도 나도 좀 봤는데 오랫동안. 풀럼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거예요. 저번 시즌. 언럭키 고정은 아니 럭키야. 이 정도면 럭키입니다. 네. 고정훈이 아니라
고정훈! 사진 지렸다. 자, 다음은 PFA 올해의 선수상에 버질 반 다이크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틀 전에 발표가 되었었지만 PFA 올해의 선수상은 네덜란드 출신의 센터백 버질 반 다이크가 수상하게 되었고 2012-13 시즌 이후부터 이 여성 선수에게도 이 상을 같이 수여하기 시작한 이후로 남자 여자 모두 같은 국적의 선수가 상을 수상한 것은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여성분은 이제 그 지소연 선수가 이제 후보에 있었는데 아쉽게도 아스날의 비비안느 미데마 선수가 수상하게 되었고 남자는 리버풀의 버질 반 다이크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이제까지 어떤 선수가 탔나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2012-13 시즌에 베일, 그 다음 연도 13-14 루이스 수아레즈, 14-15 에당 아자르, 15-16 리아드 마레즈, 16-17 은골로 깡떼, 17-18 모하메드 살라, 18-19 이제 버질 반 다이크. 네. 같은 팀에서 수상한 것은 네. 연속으로 수상한 것은 이제 살라하고 반 다이크가 처음이래요. 영국 축구협회가 뽑은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은 라임 스털링이 차지했습니다. 맨시티와 잉글랜드 대표팀의 스타인 라임 스털링이 2019 PFA 그러니까 올해의 영플레이어 상을 수상을 했고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눈부신 속도, 부드러운 드리블, 그리고 괄목할 만한 이제 성장, 그다음에 결정력까지 스털링이 잉글랜드 최고의 지능 중 한 명으로 선택이 되었고 아직 스털링은 24살에 불과하지만 스털링 24살, 반다이크 26살입니다. 벌써 클럽 통산 300경기를 돌파했으며 100골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털링 좋은 선수죠. 저는 항상 매번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스털링 정말 좋은 선수다. 특히나 만약 첼시가 리빌딩 한다면 스털링이 이 재계약을 안 한다면 무조건 데려가야 될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비쌀 거예요. 아마 맨시티가 내주지 않겠지. 펩도 엄청 좋아하는 선수니까 전혀 절대로 팔 마음이 없을 겁니다. 뭐 이 맨시티의 스털링 선수의 수상도 축하하고 버질 반 다이크의 수상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너무 기쁩니다. 네. 좋네요. 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질문 받는 타임 아니에요. 뭡니까? 빨리 말하세요. 지금 녹화 중이에요. 빨리 급해. 빨리. 나 모르는 거 보니 넘어가게. 빨리 지금 녹화 중이에요. 질문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뭡니까? 채팅 미리 쳐놨어야지. 빨리. 이런 거 늘어지면 제일 싫어요. 이 녹화 중이라니까 진짜. 아, 또 늘어지네. 리버풀 우승 경우의 수 좀 말해주세요. 그딴 거 없어요. 네. 아, 진짜 없습니다. 그딴 게 없어요. 아니, 뭐 물어본다면서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녹화할 때 저런 얘기 해가지고 괜히 늘어져가지고. 이거 라디오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얼마나 궁금해 하시는데. 아, 정말.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은, 아니, 영희정님 말고. 어떤 분인지 알아요. 찍어놔가지고 여기 방송할 때 닉네임을 찍어놓으면은 저한테 보여요. 네. 아 저분 아닌 거 안다니까요. 누군지 안다니까요. 서로 시작하는 분 있어요. 저도 알아요 누군지. 다 저도 저런 거 있으면 항상 찍어놔요. 찍어놓기 때문에 어디서 언제 말할지 압니다. 뭐 어딨어? 국적대구 손 스털링 대답 안 합니다. 그거 쓰는데 진 걸렸다고? 대답 안 합니다. 네. 뭐 스털링하고 국적대고 누가 더 낫냐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비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비교질. 다음 소식은 솔샤르 마법이 사라지며 현재 맨유는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 감독 부임 후 솔샤르 감독의 맨유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경기에서 2승 1무 5패에 그쳤고 특히 챔스 8강에서는 FC 바르셀로나에게 힘 한 번 못 쓰고 무득점 2패를 당했습니다. 리그에서도 에버튼에게 0대4 패배를 당했고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0대2로 완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현재 그 솔샤르에 대한 자본도 나오고 있는데 무리뉴 감독 시절 팀 내 갈등의 중심이었던 센터였던 정준하였던 폴 포그바가 잠잠하다가 최근 솔샤르 감독에 대해서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고 급기야 포그바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까지 나왔으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맨유는 이제 되게 지금 많은 팬들에게 그리고 언론에게 싸늘한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통계 전문 사이트인 538은 첼시전 무승부로 인해서 맨유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률을 6%까지 낮춰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6%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아까 물어봤던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그 리버풀이 그러니까 리버풀이 나갈 수 있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죠. 사실 여기 답이 있어요. 이 통계회사에서 리버풀의 우승에도 관련돼서 말을 한 게 있는데 뭐라 말했냐면 이 통계회사는 리버풀의 우승 확률은 18%다 아니다. 뭔 소리지? 18%다. 네.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최소 30%는 되지 않나 싶었는데 18%. 내륙 팬들 우리한테 리중딱거리더니 너는 유럽 핫다리네 크크크. 18%밖에 안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얘네도 여러 상황을 조합하고 남은 팀들의 맨시티와의 그 경기력과 이거 조합했겠지? 근데 20%도 안 된다? 그럼 포기죠. 네. 이 18%도 아마 쥐어 짜낸 걸 거예요. 나는 한 35%는 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35%는 턱도 없네요. 네. 변화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던님, 이스탄불의 기적 기억하시죠? 말해보세요. 또 이스탄불 얘기 또 하는 거 보니까 슬슬 하고 싶은 얘기 있나 보네. 뭡니까? 말해보십시오. 네.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의 그 리버풀을 놀리고 싶은 마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불? 이스탄불의 빌드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스탄불의 빌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열렸죠. 네. 18% 뚫고 우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단은 라요 바이에카노에게 1대0으로 패배한 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나는 항상 내 선수들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라고 거센 비판을 하였습니다. 라요 바이에카노전 패배 후 지단의 기자회견을 살펴보자면 점수를 못 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의 수준의 이제 도전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것에 매우 화가 나고 경기를 대하는 태도, 경합, 활동량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라요는 그것을 모두 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난 항상 내 선수들을 지켜주었지만 오늘은 지켜주고 싶지 않다. 나 역시 책임이 있으며 이 패배에 대해서 통감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날 가레스 베일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의 헌신에 대한 질문으로 기자들이 물어보았는데 지단이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난 그가 경기에 집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난 모른다. 궁금하면 베일에게 가서 물어봐라. 라고 싸늘한 답변만을 주었습니다. 베일은 얘는 망했어요. 얘는 진짜 욕이 아니라 그냥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미친놈이에요. 네. 지단은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다. 다음 시즌 구상에 넣어볼까 말까 기회를 주는데 정말 그 기회를 다 날려먹고 있어 진짜. 그냥 얘는 돈만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나 봐. 자기는 중국이 돼도 갈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진짜로. 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얘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탔는지 모르겠네. 진짜 베일.
그래, 그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이 바로 다음에 있어. 말을 잘했네, 저분이. 치우님이. 베일이 이 라이오전 패배 후에 팀버스에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레스 베일은 라이오와 경기 후에 팀 동료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았으며 베일은 개인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는 바라하스 공항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경기 이틀 전에 허락을 구했고 지단은 이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에카노와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하지 못한 베일은 팀버스 옆에서 공항으로 바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해 기다렸으며 그는 팀 내 선수들 중에 따로 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레알에서 이런 허락을 받으러 가는 용기, 난 정말 베일을 대단하다 생각해요. 지금 팀이 지금 2위라도 해가지고, 물론 3위도 직행이고 4위도 직행인데 그래도 그 레알이라는 그런 명성에 그래도 우승하지 못했다라면 그 다음은 바로 레알이겠네? 라는 그런 이제 기대치에도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대치 열심히 하진 않아요, 애들이. 네. 아직도 얘는 지금 너무나 그 2016, 17 시즌을 생각하고 있나 봐요. 네. 참 진짜 한편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참 꼴 보기 싫은 짓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 우리 진짤렵스님, 우리 구단주님 오늘 저녁에 간짜장 드셨다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그 간짜장이 좀 먹고 싶었는데 안 먹었습니다. 계란이 나오나봐요. 반숙입니까? 부산이세요. 후라이. 맨유의 에릭 바이는 시즌 아웃이 예상되고 있으며 레시포드는 어깨 부상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는 무릎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즌 아웃이 유력하고 이번 바이는 부상으로 인해서 모든 대회를 걸쳐서 18번 출전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레시포드는 어깨 부상을 안고 1시간 이상을 뛰었으며 다음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나선 것이고 에릭 바이는 좀 부상을 크게 당한 것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소식은 되게 슬픈 소식이에요. 네. 체코 현재 현 국가대표 선수인 요세프 수랄 선수가 버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체코 현 국가대표이자 터키 명문인 알라냐스 포르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던 이 28살의 요세프 수랄은 오늘 원정 경기 후에 7명이 따로 렌트한 VIP 미니버스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병원으로 다른 6명의 팀원들과 옮겨졌으나 수랄은 살아남지 못했으며 이 차 안에 2명의 운전사가 있었는데 부운전사는 졸았고 그 주운전사도 도루운전을 의심받고 있대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저 차 안에 타고 있던 선수 중에 그 스티브 콜커라고 수비수 중에 그 리버풀에 잠깐 뛰었던 선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뉴캐슬의 파피프 시세 있잖아요. 그 선수도 있었는데 두 선수도 모두 타고 있었는데 그 두 선수는 모두 생존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사망하게 된 거잖아요. 사고로. 그 선수들의 경과는 좀 이제 나중에 나올 건가 봐요. 네, 그래서 스티브 콜커는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고 파피스 시세가 어디 국적이죠? 시세가?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검사를 한번 할게요. 이 선수 뉴캐슬 뛰었던 그 선수 맞아요. 파피스 시세 세네갈 세네갈 맞네. 그 선수 맞아요. 그 둘이 이제 그 차 안에 있었는데 그 선수들 교통사고로 같이 당했으니까 추후 경과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첼시의 리디거의 이제 부상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리디거의 무릎이 상태가 좀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아마 리디거는 남은 잔여 시즌, 리그 잔여 시즌, 그 다음에 뭐 첼시가 이 더 올라가도, 그러니까 유로파리그에서 더 올라가도 리디거는 뛰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리 감독은 맨유와의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인터뷰에서 말하길 우리 팀의 가장 심각한 상황은 다름 아닌 리디거다. 리디거의 무릎에 지금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 윌리안도 부상이었지만 윌리안은 뭐 그냥 근육 부상? 그냥 근육의 타박상? 요 정도? 좀 쉬면 되는 거. 근데 이제 리디거가 좀 상태 심각하게 좀 안 좋고, 다가오는 경기인 유로파리그에서도 아마 안토니오는 출전하지 못할 것이다. 잔여 시즌도 리그도 아마 뛰지 못할 것 같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디거 근데 이날 진짜 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진짜 다리가 껴가지고 돌려버리니까, 물론 그 맨유 선수도 뭐 일부러 돌린 거 아니지. 자기가 넘어지다 보니까 그냥 눌러버린 건데 그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런 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휴, 뭐 리디거도 좀 진짜 빨리 쾌차하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아파 보이던데, 진짜 아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매니전부터 하기 전부터 안 좋았는데 매니전에 이게 그 하필이 안 좋았던 발이 더 다친 거네. 그러면 운도 없는 거지 진짜 이런 게. 다음 소식은 조하트가 이번 여름에 번리를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하트는 번리를 떠날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다른 팀을 구할 수도 있게끔 허락을 받았고, 이번 여름에 이적했던 조하트는 토미튼의 복귀 이후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조하트는 잉글랜드 외에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 그의 경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외로 다시금 나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리그앙,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팀 중에 몇몇 클럽들이 현재 조하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브라랑 겁나 싸웠다는데, 누가? 이게 이브라? 이브라모비치? 이브라? 누구지? 이브라라는 이름이 또 따로 있나? 누가 싸웠대요? 싸운 거 궁금합니다. 누구랑 싸워요? 에브라? 아, 질라탄이랑 현재 미국 리그에 진출한 오노우와 예전에 과거 이제 토트넘에서도 맨시티인가? 오노우는 맨시티 같은데? 걔죠? 걔 맞죠? 걔랑 뭐 미국에서 만났나 본데? 보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는 없어. 맞구만. 맞구만. 질라탄이면 그러면 하지. 질라탄은 항상 말하지만 자신의 에고가 정말 머리 끝까지 있는 애예요, 진짜. 걔는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구가, 한국이, 아니 내 주변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걔는 모든 게 지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 모든 게. 이 구단, 이 팀, 우리 팀원들 다 내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애라, 그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싸움이 다툴 수밖에 없어. 잦을 수밖에 없어. 그것도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언제 매번 맞춰주냐? 짠나게. 응? 오노하고 사과 안 받았대. 그래, 안 받아줄만 하지. 그 짜증나지, 그거. 사람, 그 사람 짜증나지. 지는 또 사과, 내가 사과했는데 안 받아줘? 하면서 또 이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네. 아, 불편한 사람이에요, 되게. 같이 있으면, 그니까,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는 발전하는데, 내가 너무 생활하기 힘들어. 걔랑 너무, 걔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거지. 짜증나. 리그왕 얘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리그왕 지금, 디종, 권창훈이 있는 팀, 권창훈은 좀 많이 밀려있기도 한데, 그 팀은 거의 강등이 확실해서 다음 시즌 이제 이적설에 권창훈도 많이 얘기 나올 거예요. 권창훈이 뭐 15억인가 20억 정도? 그 정도, 17억? 그 정도 선에 갔는데, 하여튼간에 뭐 권창훈도 디종이 1부 리그에서 주던 주급을 맞춰주기는 좀 힘든 선수이기도 하니까 권창훈도 아마 다른 데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아도 되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 가야 돼요. 2부 리그에서 뛰면 안 되지. 권창훈 정도가. 그 프랑스 2부에서. 뭐 수원은 아니더라도 뭐 그냥 프랑스 리그 안에서도 워낙에 좀 인기 있는 선수였으니까 옛날에 관심 있던 생트티엔이 좀 싸게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군대도 사실 군대도 이제 맞아요. 군대도 지금 앞에 있는데 군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도 권창훈 소식 이래저래 찾아보고 있긴 한데 좋은 소식이 거의 없어가지고 가족이도 좀 그래요. 차라리 빨리 군대 갔다 오는 근데 빨리도 아니지. 그냥 빨리 아무튼 뭐 그냥 군대 갔다 오는 거 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 다음 소식은 첼시 레이디스,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가 뛰고 있는 첼시 레이디스가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올림픽 리옹과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에서 경기를 1대1로 마쳤으며 1, 2차전 합계 3대2로 결승 진출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1차전 때 이제 2대1로 패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3대2가 된 거죠. 홈에서 4,600명의 만원 관중 앞에서 대등하게 싸웠지만 안타깝게 패배하였으며 후반전에는 상대를 몰아붙이며 다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4,600여 명의 관중들은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갈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할 뻔했지만 이날 첼시 레이디스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날 그 첼시 레이디스에 한 골을 넣었던 선수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짐작하셨겠지만 지선 선수가 프리킥으로 꽂았다리. 네. 지선 선수가 뭐 이제 프리킥을 한번 꽂아 넣었습니다. 여기서 꽂았다리. 자, 다음 소식은 프리미어리그 기자단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에 라임 스털링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위는 스털링, 2위가 반다이크, 3위가 아게로 62%의 득표율과 함께 반다이크보다 100표 이상의 표를 받으며 이 스털링이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네. 다음 소식은 칸나바로가 중국 대표팀 감독을 2경기 만에 사퇴했습니다. 칸나바로 감독이 2경기 만에 중국 대표팀 감독에서 사퇴했다고 그 AFC가 밝혔고, 칸나바로는 우즈벡과 태국에게 당한 2연패가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밝히기로는 광저우와 대표팀 경험에 부담이 좀 있었고 그냥 가족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광저우만 감독을 하고 싶다. 중국 대표팀을 사퇴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내렸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칸나바로 감독이 이 대표팀 맡기 전에 그리고 광저우 간다 했을 때 제 눈이 말했죠. 칸나바로는 이탈리아의 김도훈입니다. 감독에 대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칸나바로가 이탈리아 팀을 뭐 맡게 되거나 아니면 이탈리아 선수를 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별로예요. 전술적으로도 이 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최강희 감독 같은 스타일이에요. 세부 전술보다는 약간 이제 뭐랄까 좀 그 기세, 그 다음에 분위기, 선수들의 관리 이런 걸로 좀 이제 잘하는 편이고 전술 전략은 사실 되게 떨어져요. 이 텐진에 이전에 뛸 때도 되게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나는 다시 칸나바로 갔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왜 갔는지도 기억도 안 나. 별로예요. 엄청 별로야. 근데 얘가 중국 대표팀 만나 했을 때 하물며 이탈리아 애들을 가르치면은 칸나바로가 하고 싶은 축구를 이해를 하고 이행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중국 애들은 칸나바로 마음 몰라요. 칸나바로 마음 개뿔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되겠어요? 나는 무조건 안 될 걸 생각했어. 근데 역시나 우즈벡한테 털렸지, 태국한테 털렸지. 그러면서 칸나바로는 내가 봤을 때는 중국에 있는 게 자기 명성에 더 안 좋은 것 같아. 네스타도 미국에 있다가 미국 2부 리그에 있다가 다시 온 이유가 이탈리아에서는 밑바닥부터 다시 하거든요. 네스타가. 근데 얘도 와야 돼요. 얘 만약에 진짜 감독할 마음이 있으면 아니면 나는 그냥 중국에서 감독하면서 돈 좀 벌겠다 하면은 뭐 저기 있는 것도 낫지.
굳이. 근데 정말 자기가 이제까지 좋은 감독들 아래서 많이 이제 축구를 했다 보니까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로 못하는 중국 국가 대표팀이라 빨리 그만 준 건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 진짜 별로예요. 경기 몇 번 봤거든요. 텐진에 그때 권경원 선수도 있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몇 경기 봤는데 아 너무 별로야. 경기를 진짜. 그냥 별로였어요. 아마 올해 지금 광주 1위인가? 원래 베이징 1위였는데 베이징 2위로 갔으면 얘가 1위일 거예요. 잠깐 가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잠깐 가볼까요? 아, 나 차이나타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네. (1위죠) 베이징이. 그래, 요즘 베이징 2위네. 1위고 얘네 2위네. 광저우 뭐 2위도 잘한 건데, 별로예요, 진짜.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이 광저우 에버랜드 경기 보실 상황이 오거나, 뭐 얘네가 아침에 더 올라가면 볼 수 있겠죠? 네. 보면 알 겁니다. 별로입니다. 네, 진짜로. 다른 팀은 관심이 없고, 최강희 감독의 다른 인파 1승 했나 드디어. 언제 했냐? 감독 최강희. 카라스코 있죠. 카라스코가 6경기 4골이네. 와, 카라스코 완전 여기서 뭐 호날두구만. 근데 호날두인데 왜 이래? 팀 성적이 왜 이래? 산둥우렁도 어떻게 이겼대? 펠레 있는데 거기. 함식 6경기. 전술이 없다고 막 뭐라 했죠. 함식하고 카라스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최근에 또 개 털렸네요. 네. 심각하네. 그만 봐야지. 아, 여기 보면은 눈 아파. 함식이 누구? 아, 예전에 나폴리 뛰었던. 얼마 전까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거짓 마지막 소식인데 라리가 최근 10년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리그 우승 8번. 아, 레알은 좀 리그 우승 많이 딸리죠. 짜치죠. 물론 챔스 우승도 10년간 4번이니까 대단하긴 하지만 뭐 바르셀로나도 충분히 뭐 3번 우승했고 코파 구강컵도 8번. 아, 이 우승으로 치면은 레알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상대가 안 돼요. 아틀레티코 마드리 껴주지도 않고. 이거 뭐야? 리버풀은 뭐냐 또 짠나게 이거. 굳이 리버풀을 왜 넣었을까? 조심상하게. 그래도 뭐 좀 비벼볼 수 있는 거는 근데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대단한 클럽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은. 네. 리버풀은 할 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스탯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뭐 맨유 팬들이 리버풀 뭐 아무것도 없네. 당연한 얘기예요. 네. 할 말 없는 얘기예요. 네. 다 여기 올라온 팀들 중에 다 우승 하나 뭐라도 있죠? 네. 제일 없는 게 뭐라 할까? 제일 없는 게 꼬마네. 꼬마도 리그 우승 한 번에 이제 코파 한 번 우승했네. 별표는 뭡니까 근데 짠하게 별표는 뭐 좀 많은 거에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이 별표는 왜 2개나 해놨어? 0에다가 현실은 또 현실이거든요. 네. 여기 리버풀 잘렸어요? 여기 있어요. 이게 캡처하려고 내가 이게 썸네일을 이거 할까 해가지고 캡처했거든요. 근데 이거 캡처하려고 여기 안 보였구나. 여기 보이죠 이제? 네. 그래서 안 보였구나. 메뉴도 있어요. 여기 캡처하려고 좀 키웠더만 메뉴도 안 보였구만. 네. 나만 보고 얘기했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소통이 또 안 됐네. 쏘리.
아, 그런가 보네. 이게 진행 과정 중. 아니, 아닌데. 아, 맞네. FA컵이랑, 아, 맞네. 그것도 센스가 있으시네. 센스 있으셔. 이거 스페인어 읽으셨나? 별표가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네, 요거. 아, 맨유한테 질 수밖에 없지. 리그컵은 없는 데도 있으니까. 리그컵은 없는 나라가 더 많으니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껴주면 안 되지, 리그컵은, 솔직히. 아, 여기에 리버풀 넣었다. 근데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리그 우승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고, 챔스 우승 그러니까 늦긴 넣는데, 이게 넣으면서 얼마나 지를 킥킥거렸을 거 아니야. 짠하네. 지를도 얼마나 킥킥거렸을까? 넣으면서. 여기는 다 조사해봤을 거 아니야. 야, 다 얼마만, 최근 10년 기로 어때? 리버풀은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그냥 000 썼을 것 같은데? 진짜. 거짓말하고. 다른 건 조사라도 해야지. 첼시도 대단해. 이렇게 보면은, 첼시도 진짜. 아스날도 만약 있었으면은 컵대에 여기 뭐 있었을 테고. 존심 상하네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분이 안 좋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L만 보세요. L만. 자, 오늘 뉴스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오늘 뉴스가 마무리됐습니다. 재밌었죠? 오늘 재밌는 뉴스 많았는데 선수들 막 이재설도 막 이제 날뛰고.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조던 HD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음성 파일로 따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운받으시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곳에서도 다운받은 파일로만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 10개를 볼 수 있습니다. 93년부터 리버풀과 롯데리그 우승을 합치면 그러면 공중부양이지. 가신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중부양이지.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 코리아, 그리고 FM 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네이버에서 구독 300명 이러는데 다 이제 또 우리 카카오분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그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특히나 FM 코리아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 축구 뉴스에서 항상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